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승조의 팔로우 더 머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홍선혜입니다. 오늘 이승조 대표님을 모시는 건 뭐 물론이고요. 특별한 손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두 분 일단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근데 좀 서운해요. 왜요? 일단 서운하다고 하고 시작하려고요. 네, 오늘 표정이 더 밝으신데요. 그거 당연하죠. 예쁜 제자하고 옆에 같이 하는데. 네, 제자라고 이미 밝혀주셨고, 네,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직접 인사.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희라고 하고요. 경제방송에서 한 5년 정도 일을 하다가 지금은 잠깐 그만두고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책을 이 대표님과 함께 쓰면서 이 자리에 함께 나오게 됐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뭐 저하고는 뭐 네. 밖에서는 언니 동생 하는 사이인데 또 이렇게 만나니까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이상하면서 너무 좋아요. 뭔가 설레기도 하고 맞아요. 기분이 그래요. 두 분은 스승과 제자 사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이게 무슨 일이에요? 어떻게 스승과 제자가 되신 거예요? 뭐 한국경제 네, 내가 새벽에 방송하시면서. 방송할 때 보면 아침에 그냥 새벽에 나와갖고 네. 하다 보면 하는 거 보고 실력 있다 하나 짠하다 이게 노가다거든요. 방송을 아시지만 저걸 왜 저렇게 열심히 할까 둘 그다음에 셋 그래서 또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공부하고 같이 네. 책을 쓰면 어떻겠냐 부캐를 하나 만들자. 부캐릭터. 그게 더 하는 것보다 낫다. 그렇게 유인책도 써서 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 네. 뭐 김민희 아나운서 앵커를 굉장히 반가워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오늘 캐릭터는 작가님이십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김민희 작가님, 저자님으로 제가 또 호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책이에요. 네. 10년 후에도 살아남을 주식에 투자하라 대표님과 김민희 작가가 함께 저자로서 참여를 한 책인데 오늘 이거 이벤트 있습니다, 여러분. 네, 미리 좀 말씀을 드릴까요? 이 책을 보내드릴 거예요. 네, 일단 댓글에 참여해 주시면서 받고 싶은 이유도 써주시고 그러면 저희가 추후에 이 두 저자님께서 선택을 해서 추후에 댓글로 당첨되신 분들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요, 저도 이렇게 받았는데요. 네, 두 저자님의 친필 사인을 이렇게 해서 정성껏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받고 싶은지 그리고 저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도 그렇고 자유롭게 좀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얘기를 좀 해볼까요? 10년 후에도 살아남을 주식에 투자하라. 요 얘기 잠깐 하기 전에 시장 얘기를 먼저 오늘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시장 얘기 잠깐만 하고 대표님 책 얘기로 그러시죠. 넘어갈까요? 그러시죠. 오늘 또 뭐 네이버 카카오 급락이라든지 시장 전반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있을 것 같아서 좀 정리를 해주세요 대표님. 우리 지금 이승조 팔로우 더 머니나 네. 제가 연합 인포맥스의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은 그렇게 강조를 해드렸는데 안 파셨나요? 네? 그러니까 네이버하고 카카오는 플랫폼 또 국가와 민간 간의 이제 싸움이 시작될 테니까 카카오는 15만 원, 네이버는 45만 원대에 빠져나오세요.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라고 이미 경고해 드렸는데 네. 그거를 오늘 보니까 급락이 이제 시작됐더라고요. 이게 시작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 시작이에요. 그리고 오늘 또 개인 투자자들이 무지 많이 샀습니다. 네. 빨리 엑시트 하십시오. 내가 마치 어떤 느낌이 드냐면 네. 1월 초에 네. 현대차, 현대모비스 애플카 나올 때 네. 애플카 해갖고 급등해갖고 막 40만 원 급등할 때 그 에너지가 요번에 카카오고 네이버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현대모비스나 현대차가 어떻게 됐습니까? 거의 8개월 동안 조정하고 삼성전자 비슷하게 해요. 네. 저는 카카오가 내년 3월에서 5월까지 하락 추세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다음 정부 색깔하고 그다음에 다음 정부의 흐름이 나올 때까지 안 하시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전략을 짜드리고 이건 떨어지는 칼날 잡으면 안 돼요. 떨어지는 칼날은 어느 선 고점에서 네. 예를 들어서 고점에서 네이버나 카카오가 한 30% 이상 빠지면 네. 그 현대모비스와 같이요. 네. 그러면 이제 뭐 매수 타임을 잡아 보겠는데 지금에서는 저는 시작의 초입 단계다라고 보고 이거
그 외국계나 이런 애들이 지금 그 공매도 공격 계속 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섣불리 잡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아직 못 빠져나오시고 밑에 아직도 수익 나신 분들이나 오를 사신 분들 빨리 끊고 오히려 현대차그룹 수소차로 오세요. 현대모비스라든지 수소차 생산 이슈가 있죠. 네. 아니면 현대건설이라든지 네. 이로 피난 오시고 네. 한 3개월, 5개월 후에 카카오나 네이버는 그때 보시죠. 3개월에서 5개월 정도. 그러니까 그러면 대선 주자가 누구고 다음 정부의 색깔도 어느 정도 확인될 거고 네. 그다음에 중국의 공동 부유 전략의 추가적인 흐름도 확인을 할 거고 공동부유 우리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예. 대표님. 네. 여기에 카카오하고 네이버가 마이너스로 아하. 계속 될 겁니다. 네.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악재 뉴스를 계속 받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계속 경고해 드린 거를 더 강조시켜 드리겠습니다. 이건 떨어지는 칼날 잡으면 안 돼요. 떨어지는 칼날이다. 예. 그리고 라고 좀 시작이다. 단호하게 표현을 해주셨어요. 예, 이게 그리고, 시작이다. 예, 엑시트 해야 된다. 예, 일단 네. 튀는 게 정답입니다. 아, 튀는 예, 게 일단 튀는 게. 정답입니다. 예. 네. 그래서 안전한 지대까지 완 다음에 그 다음에 한 3개월 지나놓고 다시 판단하시죠. 괜히 여기서 엮였다가는 오히려 삼성전자 8개월, 현대모비스 8개월 이런 형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거를 강조해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피난이라고 또 표현을 해주셨고. 예. 네. 스승님이니까 김민희 저자님의 의견도 요즘에 시장을 보는 시각도 좀 비슷할까요? 아니면 아무리 스승님이라도 좀 다른 시각이 있을까요? 요즘 시장 어떻게 보고 근데 있어요? 대표님의 시각은 워낙에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방향도 좀 있고 길게 보고 또 자신만의 철학을 갖고 시장을 판단하라고 워낙에 말씀을 많이 해주시다 보니까 대표님 말씀 중에 틀린 말은 없구나 이런 생각을 가끔 하고요. 그리고 또 책을 쓰면서 팁을 항상 뒤에 달아두셨는데 그 팁을 보면서도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짧게 생각했구나. 이 부분은 이렇게 깊게 봐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담아 주셔갖고 대표님 생각이 저는 거의 다 동의합니다. 아, 그래요? 전적으로 뭐 완전 스승님이시잖아요.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요번에 스승과 까기를 바랬는데. 그러니까 약간 또 생각이 다른 면도 시장에 있어서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스승님이 너무 옆에 있어가지고 그런 것 얘기하기 힘들. 같아요. 우리끼리 좀 얘기하는. 근데 저는 또 종목들 중에서도 이제 작게 가는 종목들도 좀 있잖아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관심을 조금 더 가져볼 만한 작게 가는 사실 종목들. 카카오 네이버 이렇게 떨어질 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떨어지니까 이제 사야 되나 하는 기회인가? 사람들도 네.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렇게 보수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좀 안전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래요. 이 책 바로 제목이 네. 10년 후에도 살아남을 주식에 투자하란데 저는 이 제목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실 우리가 주식을 하면 10년 후에 어떤 주식이 살아남을까 생각하는 게 사실 맞는 방향인데 항상 10년 전을 생각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10년 전에 내가 이걸 사뒀다면 삼성전자를 사뒀다면 뭐를 사뒀다면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런 제목은 굉장히 울림이 큰 것 같거든요. 어떻게 기획하게 되셨는지 제목을 또 정하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아주 핵심을 얘기하셨네. 그래요? 아주 핵심을 얘기하셨어. 네. 우리가 꼭 얘기하면 삼성전자 과거에 얼마 때 지금 그때 샀어야지. 지금 그러니까요. 얘기해요. 그러면 그렇게 될 종목을 지금 쌓는데 뭔가 아직 빛을 못 보는 그쵸. 그런 종목을 찾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살아남으리라는 거를 제가 실전 투자를 지금 38년째 하면서 네. 제가 가장 강조하는 게 생존 전략이에요. 제가 아까 카카오 할 때 일단 튀어잖아요. 네네. 저는 뭔가 이상하면 일단 튑니다. 일단 살아남아야 된다. 일단 튀어요. 그리고 나서 현재 내가 모르는 정보가 분명히 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게 윤곽이 드러날 때까지는 다시 싸움을 안 해요. 그래서 숨어요. 약간 겁쟁이가 돼도 좋아요. 그래서 제자님이 이제 보수적이다라고 네.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비겁해도 좋으니까 일단은 네. 생존해서 튀어야 돼요. 아하. 그 다음에 공격할 때는 네. 간단히 얘기해서 남들 다 쳐다보지 않을 때. 그러니까 간단히 해서 우리가 카카오 게임즈 같은 거는 뭐 5만 원대 고점에서 반토막 네, 되거나 만약에 현대모비스 최근에 우리가 전략을 우리가 그 이성조 팔로더 머니에서 우리 공부할 때도 그 같이 그 이제 현대모비스라든지 이런 것들 체크해 이게 8개월 동안 죽여버린 거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웬만한 분들이
시장에서 매일 미인 종목이 나오는데 그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거를 견디했다는 거는 이제 더 이상 팔지 않을 분들만 남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거기에 조금만 모멘텀이나 이벤트만 딱 나오면 이게 확 그러니까 바짝바짝 마른 데다가 그런데 불을 타면 확 붙게 돼 그렇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의 종목을 찾는 게 어떻겠나. 그리고 제가 10년이라는 건 솔직히 네. 사람이 10년을 어떻게 알아요. 10년 후 네. 사실 1년 후도 예측 좀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10년을 3년씩 끊어서 봅니다. 아. 네, 3년씩. 그래서 지금 10년에 살아남을 주식이라고 표현했지만 네. 3년 단위로 확인할 거고 거기서 이 책을 읽으시면 그 종목도 승부를 걸었어요. 네. 여기에 명단을 적어놨습니다. 네. 10년 후에 확인받으려고. 오. 네. 그래서 10년 후에 확인받는데 네. 그 종목이 다 다음 정부와 다음 정부 그리고 글로벌 매트릭스로 정책의 방향성하고 같은 근데 지금은 굉장히 에너지가 작아요. 네. 그런데 앞으로 미래는 굉장히 커질 그러한 기업들 중심으로 그것도 세력주나 테마주 안 했습니다. 그냥 좀 10대 재벌 그룹들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대형주 중에서 우리가 편하게 여행하면서 싸게 사서 그래서 제가 생존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주식은 싸게 사야 돼요. 그렇죠. 근데 쌀 때는 우리 주식은 다 팔라고 그럽니다. 그런 걸 극복해서 싸게 사갖고 비싸질 때까지 잠자요. 기다립니다. 저는 주식은 7, 80%가 기다림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그 기간 동안에 제가 가장 강조하는 게 요새 코로나 바이러스잖아요. 네.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바이러스 있는데 아십니까? 모르겠어요. 저도 저자님은 모르겠어요. 아실까요? 무슨 바이러스? 안달 바이러스, 안달. 또 징징 바이러스. 내 얘기인가? 이 주식하다 보면 네. 내 거이 안 올라가. 그다음 징징거리면 주시장도 징징거리면 간단히 얘기해서 때려요. 안 먹여줘요. 그러니까 오히려 수면제 먹고 편하게 자면 쟤 징하다. 그래갖고 자연스럽게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 걸 기다리는 게 나아서 저는 싸게 사야 된다. 그리고 기다린다. 기다리는 게 진짜 어렵습니다. 어렵죠. 매일 나를 유혹하는 따끈따끈한 급등할 것 같은 종목이 노상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 팔고 안 가는 거 팔고 이게 인간이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잖아요. 유혹이 있죠. 흔들려요. 예. 저는 그 생각도 안 하는 훈련.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 돋닦는 건데 그래서 비교하지 마 전략에서 이제 비교하지 않는 심리 그게 당금질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이게 쉽지 않은데 그래서 오죽하면 자자. 사다 보지 마. 예. 그리고 다른 일 앉아. 계속 정한판, 시세판 네. 보고 일봉판들 괜히 일봉 파지 말고 여러분들 갖고 있는 종목 월봉이나 연봉 파시면 확 느껴요. 지금 당장 네이버 깎아 월봉 눌러봐요. 월봉 눌러보면 얘가 옛날에 이랬어. 10,000원대도 있었고 50,000원대도 있었어. 그거를 확 느끼실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입한 위치의 세상만 보지 마시라고요. 그렇죠. 예. 이걸 아직도 외국계나 사모펀드나 큰 애들이 아직도 아니면 심지어는 싸게 무슨 전화사채 있는 거라든지 유상증자라든지 네. 이런 거 갖고 있는 에너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라는 것도 생각을 해보시면 항상 여러분들이 큰 그림을 그릴 때는 월봉이나 연봉을 봐라. 그리고 싸게 사라. 그리고 미래의 정책 방향성, 주가 움직이지 않아도 방향성이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 제가 계속 현대적으로 보면 수소의 미래 가능성을 네, 네. 예측해 드리지 않습니까? 네. 그런 종목들의 현대건설이 4만 원, 5만 원, 그 다음에 현대로템 2만 원, 현대글로비스 이런 걸 또 월봉을 한번 보시면 미래 방향성에 있는데 아직도 2만 원에서 5만 원에 싼 거. 이런 것들이 나중에 10만 원, 20만 원 갈 수 있는 그림. 옛날 LG화학이나 카카오도 그런 세상이 있었거든요. 그런 걸 찾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10년 후에 진짜로
검증을 받으시겠다는 각오로. 근데 이제 3년 단위라고 하셨으니까. 3년마다 검증 3년마다 받겠습니다. 예. 검증을 받겠다라고 네. 지금 공언을 또 해주셨고, 여기에 그 내용이 담겨 있고요. 많은 분들께서 지금 남겨주고 계시는데, 뭐 이미 있으시지만 친필 사인을 받고 싶다라는 분들도 사실 많으시고, 네, 뭐 행운의 약간 상징처럼 책을 받고 싶다라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저희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오늘 이벤트 준비가 되어 있는데 책 증정 이벤트 진행하거든요. 댓글 통해서 오늘 출연해주신 두 저자님께서 쓰신 책입니다. 김민희 작가 그리고 우리 이승조 대표님이 쓰신 이 책을 나는 이 이유 때문에 받고 싶다 댓글로 남겨주시면 두 저자께서 뽑아서 추후에 저희가 공지를 통해서 댓글을 통해서 당첨자는 발표를 해드리고요. 친필 사인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책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희 작가님. 네. 호칭이 참 좋다. 김민희 작가님. 우리가 이승조의 팔로우 더 머니 이 시간을 통해서 네. 일주일에 사실 길지 않은 짧은 시간이지만 팔로우 더 머니, 팔로우 더 맨 이런 걸 얘기하면서 저 진짜 새로운 세계를 좀 요새 네. 맛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구나. 도대체 대표님은 어디까지 확장해서 생각을 하시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알고 있으시죠? 당연히. 아까 또 네. 3년 단위로 끊으신다고 음. 하셨지만 책 제목이 일단 10년 뒤의 종목이잖아요. 그쵸. 근데 정말 긴 호흡으로 항상 종목을 보시는 것 같아요. 시장의 전반 흐름도 뭐 환율 시장까지 진짜 긴 호흡으로 항상 보시는 것 같고 현재 움직임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뭐 정책의 변화라든지 이쪽까지 함께 확인을 하면서 보시기 때문에 저는 팔로우 더 맨, 팔로우 더 머니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방송을 몇 번 봤거든요. 아주 제자님이 아주 확실히 진짜 제자인 티가 납니다. 네. 김민희 작가. 요즘에 사실 예전에 이제 시황도 전해드리고, 뭐 외신도 전해드리고 이럴 때는 일로라도 매일매일 시장을 봐야 됐잖아요. 맞아요. 근데 요즘은 이제 통역을 공부하면서 잠깐 시장을 꼭 매일 보지 않아도 되는 이제 그런 생활을 잠깐 하고 있다 보니까 그래도 시장을 매일 체크합니까? 매일은 그렇게 시세를 변동하는 것까지는 확인을 못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오전 중에 뭐 수업이 있거나 뭐 하는 일이 있을 때는 못 하는데 네. 제 종목은 궁금하고요. 그리고 전반적인 시장 맞지. 지수라든지 네. 지금 시장에서 뭐가 이슈가 되는지 네. 테마가 뭐가 또 바뀌었는지 그 정도는 궁금해서 찾아보는 편이고요. 근데 그러다 보면 작은 종목까지 다 보게 되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우리한테는 이제 시장을 그냥 네. 보는 게 생활이 되고 맞아요. 습관이 된 것 같아요. 아주 안 보면 깊이 있게 불안해요. 안 들어가더라도. 그렇죠. 근데 대표님 같은 경우는 이게 습관 생활이 아니라 그냥 인생이잖아요. 맞아요. 주식이. 삶이시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생각하시는 건 진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디까지 확장해서 보시는 거지? 이런 생각을 저는 요새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요. 김민희 작가님, 이승조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책 구성, 기획 얘기를 좀 해볼게요. 말씀해 주셨지만 대체로 이제 김민희 작가가 쓴 이야기로 시작을 해서 대표님이 팁을 주고 계시거든요. 요 기획 같은 경우를 대표님이 좀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어떤 의도로 이런 기획을 하셨는지 궁금한데요. 제가 또 이 책의 계획은 여러분들 어설프게 알거나 네. 그다음에 제가 항상 제 후배 어널리스트 제 리서치 센터장도 후배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분석하는 거하고 시장하고 싸우는 건 다른 세상이에요. 조금 더 쉽게요. 분석하고. 간단히 얘기해서 네네. 리서치 센터에 뛰어난 어널리스트예요. 돈을 내가 10억을 맡겨요. 네. 운영해봐. 네. 판판이 깨지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 왜 네 생각대로 안 하니?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이 생각대로 안 됐을 때 그 멘탈의 붕괴를 많이 봐요. 네. 그러니까 실전은 제가 오죽하면 권투 선수가 잘해요. 운동 선수가. 실전은? 그러니까 주식, 지식, 경제 지식 없는데 제가 한번 이 바닥에 유명한 좀 분석하는 애한테하고 네. 그다음에 진짜 권투 선수예요. 고졸밖에 안 돼요. 둘이 해갖고 누가 이겼는지 아십니까? 뭐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 보니까 당연하죠. 권투 선수가 이겼나 권투 봐요. 선수가 이겼어요. 오. 걔는 주식을 권투같이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흔히 아는 초심자의 행운이란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초심자 행운도 있어요. 네네. 그건 부정 못해요. 그쵸. 근데 초심자 행운이 쥐약입니다. 제가 초심자 행운을 가장 저만큼 초심자 행운 본 사람도 없을 거예요. 저 알아요. 여기 예. 저자소개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초심자 행운 때문에 네. 10년을 지옥을 경험했거든요. 그니까. 거기서 제가 터득한 게 네. 내가 너무 갖다 얘기해서 내 자신의 자만감에 그냥 그래서 그때 쩌저리 느낀 게 그때 실전을 다시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전의 호흡은 내가 생각대로 안 갔을 때 그걸 조절할 수 있는 아니 그럼 냅둬 이것도 내공이에요. 아니 어느 정도까지 빠질 때 난 더 사. 네네. 이런 기준도 내공이에요. 아니야 지금부터 끊어갖고 다시 어디 선까지 가. 이게 말이 쉽는데 똑똑하신 분은 이게 잘 못해. 어떤 때는 자기 생각이 맞고 시장이 틀렸다는 이 한마디 에너지 속에 내 전사를 다 계속 해놓고 심지어는 레버리지까지 일으키다가 아웃돼요. 이런 경우가 많이 실전에서는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실전은 뭐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 말도 틀릴 때 제가 이렇게 가만 보면 여러분들 제 말도 반 틀려요. 맞춘다는 개념이 아니더라고요. 실전은. 그러니까 틀리고 맞고 게임이 아니에요. 실전은.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투자 호흡과 내 자신의 투자 전략을 키우는 기준으로 설계했어요. 이 책을. 그러려고 그러면 기본적인 시장에 영향을 주는 테마들이 딱딱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33한 그래서 또 상징적으로 33 숫자도 저는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약간 이게 주식시장도 미신적 운빨이 끝내줘야 돼요. 운빨 말하는 게 실력은 능가예요. 운칠 기삼보다 더 해요? 운의 역할이? 저는 주식하다 보면 운빨이 무지 무서워요. 그러니까 내가 암만 하더라도 저 운빨 센 애한테는 져요. 그게 주식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책의 가장 기본의 화두는 앞으로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화두 책 테마를 기준으로 해서 네. 우리 앵커 역할을 그냥 5년 동안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전달자의 시각으로 책을 쓴 거예요. 전달자, 이 이슈가 들어왔으니까 시장에다 전달해서 얼마나 압축해서 잘 전달하겠습니까? 요약하고 예. 최대한 객관적으로. 예. 네. 그럼 전달자의 시각과 네. 그거를 받아들이는 투자자가 실전에서 하는 시각은 엄청난 괴리감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팁으로 줘서 전달자의 시각과 실전자의 시각을 같이 접목해서 이렇게 한번 책을 구성해 봤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이 책을 읽으시면 네. 앞으로 10년 동안에 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그래서 첫 제목이 ESG입니다. 맞아요. 예. 첫 번째. 그러니까 거버넌스에서 이제 환경으로 바뀌어서 이제 환경의 싸움, 이 공동 부인이 아프가니스탄, 뭐 철순이 이 미국 모든 에너지가 이제는 이 짝으로 갑니다. 이가 10년을 좌우할 겁니다. 거기에 주도주가 뭔지, 그거에 대한 대응 전략이 뭔지, 거기에 관련돼서 에너지가 뭔지 이런 것들을 그리고 실전에서 여러분들이 나의 잣대, 그러니까 누구한테도 의지하지 마십시오. 전쟁터에서 가장 미련한 방법은 이거 어떻게 해요?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 사람도 몰라요. 본인이 스스로 결정해야 돼요. 물어봐. 왜 뒤돌아? 그러니까 이런 거와 마찬가지예요. 전쟁터에 냉정하지만 각자 총알이 도생. 네. 막 날라오는데 네. 총알 피해갖고 운둔할 생각을 안 하고 소대장님 어떻게 합니까? 돌아보는 순간에 맞죠. 또 하나는 뭐 이제 주린이들 책 사고 뭐하고 뭐 굉장히 또 초심에는 굉장히 열심히 해서 이거 공부하고 기술적 분석하고 해서 그 초심자 행운으로 먹는 거지 네. 실력으로 먹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실전은 그게 실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나의 호흡을 모르는 경우에 돈 버시는 분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제가 초심자의 행운에 내 실력인 줄 알아요. 산 증인 경험자. 예. 것입니다. 그거는 엄청나게. 제가 네네네. 자신 있게 얘기해 드립니다. 진짜. 제가 네. 10년의 지옥을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초심자의 행운 그리고 남한테 의지 마라. 맞추라고 하지 마라. 그리고 나의 호흡에 나의 발작.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본인 분석하는 거예요.
저는 나를 분석하는 예, 주식의 그래프 기술적 분석이니 가치 이건 기본이에요. 네네. 그리고 일봉 판다고 해서 뭐 거기서 무슨 떼돈 나오고 뭐 우리가 증권 방송 보면 막 그러니까 증권 방송에 생기는 가는 종목 얘기해요. 아니 그 바닥에서 떨어지는 거 왜 얘기하겠어요? 그럼 인기 없는데 사서 아니, 내일 당장이라도 김민희 작가 제일 잘 알잖아요. 방송에서 뭘 얘기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전달자 시각은 지금 그거 예. 모든 사람들이 관심 있는 그렇죠. 종목을 해야죠. 일단. 근데 그런 것들은 위험한 종목들이에요. 그렇죠. 실전에서는. 이미 오른 종목. 그러니까 실전의 호흡은 내가 성격이 그런 거에 잘 맞아요. 그럼 트레이딩 감각으로 그런 거 하셔야 되는데 도망칠 단가를 딱 정하고 들어가야 돼요. 또 위치도 봐야 돼요. 내 이 종목을 내가 3개월 전, 5개월 전에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은 얼마에 샀나. 그 위치도 봐야 되는데 그냥 내 상 기준 단가 갖고 판단한다고요. 이게 또 잘못이고. 그리고 나의 성격, 나를 분석하라는 게 이번 책의 가장 큰 와두가 너 자신을 알라. 나 자신을 알자. 소크라테스 형님. 그 같이 나의 성격, 나의 자산의 성격, 그리고 이걸 레버리지를 익혔는지, 그리고 나의 목표. 네. 제가 가장 강조하는 건 제가 잠자는 주식 사라고 그랬잖아요. 네. 똑같이 내 구조를 제가 KT를 연초부터 이 시간 많이 돌아가면서 말씀하셨죠. 했는데 네. 제가 어떻게 내 구조를 바꿔라면 우리 애기들 자녀분들 5살, 3살을 20살 될 때까지 이 주식을 사서 갖고 가라 그러면 갖고 가요. 10년 이상을. 예. 네. 안 팔고, 우리 자식 20살 될 때 줄 거야. 그런데 내가 그 돈을 투자해서 사요. 3만 원 가서 3만 5천 원 갔다 3만 2천 원 팔아요. 오, 듣고 보니까 참 희한한 잣대네요, 진짜. 자식한테 물려주는 건 좀 더 장기적으로 약간 여유 있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 투자는 아까 안달 바이러스 저거든요, 저. 공감돼요? 김민희 작가님. 오. 공감되고 저 네. 같은 경우는 방송을 할 때는 네. 매일매일 시세를 너무 자주 확인을 했기 때문에 네. 그때 더 안달 바이러스가 심했던 것 같고요. 그니까요. 지금은 살짝 계좌를 덮고 이제 잠재우고 있는 종목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두고 보니까 오히려 마음도 편하고 내 본업에도 집중을 할 수 있고 또 나름대로의 그 장점도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재우면 안 되겠지만 네, 너무 아예 재우면 안 그냥 돼요. 그렇죠 방치를 하면 안 되겠지만 확실히 안달 바이러스는 좀 네. 고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대표님 계속해서 마무리해 주세요. 그래서 네. 지금 방치할 종목을 방치.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방치해도 될 만한, 쳐다보지 않아도 될 만한 종목을 그럼 싸게 사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최악의 경우 우리나라가 간단히 해서 제2의 IMF 돼도 반토막이 안 날 수 있는 그 살아남을 수 있는 주식들. 그럼 KT나 한국전력 살아남잖아요. 한국가스공사 국가기업이니까. 대표님 그 의견은 이제 계속해서 많이 내주셨고 실제로 이제 상승을 했잖아요. 아직도 유효한 거예요? 그럼요. 어. 아직 20살 안 됐잖아요. 지금 뭐 한 3살이 한 4살도 1년밖에 안 지났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투자자가 큰 자산가가 됩니다. 네. 저도 30대, 40대는 여러분들하고 똑같았어요. 점을 맞추려고 그러고, 그 사자마자 상한가 들어가면 그냥 내 실력이 좋은 줄 알고, 그래서 그냥 급등한 종목들만 찾고, 그리고 그래프에 무슨 마법이 있는 줄 알고 막 찾아다니고, 저만큼 책을 많이 읽은 사람 없을 겁니다. 예? 제가 어떤 때는 하루에 3권에서 목표, 이것도 마약 같아갖고, 목표를 딱 세워갖고, 약간 오따쿠 기질이 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목표 3권. 네. 이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한 달에 한 권도 아니는데 하루 목표 3권. 책을. 예. 무슨 달성 목표 같이 네. 그거를 3년 했어요. 네. 근데 나중에 이제 그걸 지나다 보니까 네. 다 어떤 때는 이 책이 저 책 같고 저 책이 이 책 같고 이건 여기서 이거 베끼고 저거 이런 게 다 그리고 재밌는 거는 이 책 읽을 때는 몰라요 개념을. 근데 이와 관련된 책을 20권 읽다 보면 여기서 다 설명해 줘요. 그렇죠. 그래갖고 그래서 처음 모르는 거 괜히 알라고 그거 파지 말고 그냥 모르는 책을 그런 훈련도 네. 그러니까 하는 게 그래서 여기서 어떤 느낌 제가 훈련을 받았냐면 네. 지식을 확보하기보다는 네. 이 투자에서는 이 멘탈이나 그 다음에 또 지혜로운 어떤 직관력을 키우는 게 더 저는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대학 교수보다 또 리서치 센터의 센터장보다 오히려 권투 선수나 미장원 그 사업을 하는 사업가 기질이 있는 사람들이 주식을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이게 사업가 기질이 있어야 돼요. 주식도 사업같이 계획도 잡고 자금 계획 잡고 그러니까 이러면
이 돈 얘기라는 거 멀리서 계획을 해요. 그러니까 자금의 운용이니까요. 크게 보면. 그래서 나의 자산 운용, 네. 나의 네, 그래갖고 네. 내가 선택한 종목에 대한 네. 제가 또 다음으로 중요하게 화두라는 게 먹고 나오세요. 수익을 보고. 먹고 네. 나오세요. 그거 딱 안달바 있으니까 끊어갖고 딴 거 가는 순간에 간단히 얘기해서 최악의 경우 여거 손절하고 나가서 여기 갔는데 또 손절하고 나가고 한 3번 손절해 보세요. 조금밖에 손절 안 해요. 3% 5% 한 3번 5번 손절해 보세요. 싸요. 티끌모아 태산 손소리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평가손을 극복하는 사서 먹는 거는 행운합니다. 어떤 네, 면에서는. 네.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서 바로 먹어요. 운빨 좋다. 예.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서 크게 나중에 번 주식이 최대 어디까지 견뎠냐면 반토막까지. 제가 3년 했는데도 반토막까지 견뎠다가 그거를 더 사거나 다른 거 갖다 해서 그래서 여기에 결론, 책에 또 하나의 중요한 결론. 분산 투자하지 마라. 올이네요. 분산 투자하지 마라. 한 종목, 두 종목에. 아니, 다섯 한 종목. 종목도 위험해요. 그러니까 한 종목 정도를 집중 투자하시는 분은 저는 한 30년 내공의 소유자예요. 아니, 그러니까 분산이 어디까지가 분산이고, 그럼 네. 분산을 안 하는 건 어디까지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산을 하려면 네. ETF 하시는 게 낫고, 아하. 그 다음에 대충 제가 1억에서 50억 정도의 자금을 갖고 계신 분들 10개 이상 하지 마라. 10개 이상은. 네, 10개 이상 하지 마십시오. 네. 그리고 그 중에 3개나 5개는 내 전체 자산의 반 이상에서 매매하지 마라. 아까 제가 3년마다 검증한다고 네, 했죠. 네. 그래서 그걸 3년마다 한 번씩 열어보는 거예요. 기업이 무슨 뭐 매일 그 회사가 바꾸면 그 회사는 망하는 회사입니다. 그냥 그걸 보는 내 마음의 변동성이 이 주가에 이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을 연 단위로 판단하거나 월 단위로 한 분기별로 판단해서 우상향의 종목은 그냥 사놓고 이게 어떤 정도의 에너지가 나오거나 큰 시세를 분출했을 때 그때까지 매매하지 않고 묻어두는 게 제가 하나 예를 들게요. 네. 어떤 주식을 1억을 샀어요. 네. 1억을. 이게 10억을 가는데 그냥 1억에서 10억 쫙 가는 줄 아십니까? 1억에서 8천 됐다. 8천이 1억 2천 됐다. 뭐 이렇게 갑니까? 야, 어떻게 더 가요? 심해요. 막 이렇게 그러니까 파동이. 그러니까 네. 1억에서 2억 가는 데가 오히려 빨라요. 근데 가장 고통은 2억을 봤어요. 네. 1억 수익 났어요. 네. 그게 수익을 반 이상 깎아 먹을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원위치예요. 그럼 내가 이게 바보짓을 하는 거 아닌가? 아니 1억에 팔아갖고 다시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고방식 들면 다시 그 2억 수준에 그게 팔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그렇게도 해보고 어떤 한구자는 진짜 약속을 한번 지켜서 진짜 고통스럽더라고요. 3년을 한번 난 진짜 약속을 지켜보자. 나 바보야. 나 인간 아니야. 그러면서 한번 해봤어요. 나는 바보다 이러면서 그냥 예, 바보 견디는 투자 거죠. 같죠. 그러면 1억, 2억, 1억 5천, 3억, 또 다시 2억, 그러다가 어느 때 이게 갑자기 5억 확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또 어떤 심리 바뀌면 이 쌓인 게 튼튼해져요. 그럼 웬만큼 1억 까지는 거 이제 근력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서 한번 따보려면 나는 그 운빨, 깃발. 근데 어떤 종목들 가만히 보시면 3년이나 안에 그런 종목이 꽤 많아요. 꽤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뒤져보세요. 네. 3년 단위로 지금. 3년 단위로 보면 네, 네. 여러분들 갖고 있는 카카오라든지 현대글로비스라든지 네이버라든지 심지어는 현대차라든지 LG전자라든지 이런 주가들이 과거 3년 전에 지금하고 어떻게 되나 한번 보세요. 그거를 매매 안 하고 난 바보야 하고 3년 전에 산 거 들고 있으면 그게 다 내 거가 되는데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10년 전에 이 종목 사면 됐지. 이런 논리가 똑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생각하는 건 진짜 약속을 지키는 나의 투자, 나의 돈, 그럴 돈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책의 또 하나의 가장 중요한 게 분산 투자하지 마라. 집중 투자 3개에서 5개 하라. 그런 부분도 그거는 수면제 종목이라고 제가 이름죠. 자라. 자라. 네. 잊어버려라. 네. 트레이딩 좀 하지 마라. 3년, 3년, 3년. 그리고 크게 좀. 그러면 매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따로구자 하나 만들어라. 요거는 3% 뛰기, 5% 뛰기를 마음대로 해라. 아니면 파생 공부를 해라. 그래서 옵션 공부나 파생 공부, 파생하면 폐가 망신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얘기가 어려우니까. 아니, 네. 저는 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100만 원, 100만 원, 300만 원 넣고 매일 시장을 그걸 소일거리로. 네. 그러면 주식 안 봐요. 아주 다이나믹합니다. 그렇군요. 예, 위클리 옵션하고 하는 거 보면 이거는 심장마비 걸려요. 어떤 때는 30분 만에 3분의 1 토막이나 5분의 1 토막되고, 예, 어떤 때는 100만 원이 300만 원, 500만 원, 제가 최고 경험한 게 5천만 원. 얼마가요? 100만 원. 500만 원. 완전 투기 시장입니다. 그러면 또 이런 그런 시장이 있어. 나 돈, 그건 다 망하십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죠. 네. 아니요, 공부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럼요. 100만 원, 300만 원 적게 해서 시장에 이 롱숏의 기계들이 우리나라 제가 오죽하면 ATM기 시장 외국 애들은 우리나라 삼성전자 SK를 흔들어갖고 ATM기라고 생각하는데 왜 그러는지 시장 시소의 변동성을 이걸 매매하다 보면 직관적으로 느껴져요. 여기서 제가 카카오 네이버 팔아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ETF를 쭉 보다 보면 이거 팔고 밑에 걸 사세요라는 게 파생시장 매일 걸어본 거에, 그러니까 위에서 보는 거랑 발을 담가봐서 밑에 물살이 느끼는 거와 똑같은 개념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걸로 여러분들한테 전략을 이렇게 훈련을 하라. 이것도 훈련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거기에 맞는 분이 있어요. 엄청나게 뛰어난 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은 조금 100에서 300만 원 정도 들리고 난 이거 안 맞아. 그러면 100만 원 갖고 조금만 예. 일단 시작. 그래 놓고 네. 이게 뭘 살리냐. 네.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을 해지 개념으로 그래서 어떤 때 수익 나면 이거 주식으로 계속 이동하는 거고 손해 나면 계속 끊어버려야 돼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네. 훈련을 하시는 게 어떻겠나. 아니, 그 뭐, 방법에 네. 대해서도 썼습니다. 오늘 투자 철학에 대해서 말씀을 사실 평상시에는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한 1시간 정도 이야기를 하면서 워낙 뭐 복잡계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대해서 정말 광대하게 좀 시나리오를 짜주시거든요. 그런 얘기 듣기에도 시간이 부족해서 이런 이야기는 사실 들을 기회가 없는데 오늘 참 좋은 기회가 되는 것 같고 카카오 네이버 많이들 궁금해하셨을 것 같은데 오늘 시장에서 계속해서 지금 여러 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좀 참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김민희 작가님, 네. 아니 저는 진짜 이거는 좀 사적인 마음이기도 하지만 경제에 대해서 방송을 아무리 오래 해도 책을 쓰는 거는 또 다른 영역이고 굉장히 좀 겁이 나고 이걸 내가 할 수 있을까? 좀 두렵기도 하고 좀 막연한 두려움도 있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처음에 제안을 이제 대표님이 네네. 해주셨다고 했잖아요. 제안을 해주시고 한참 기다리셨을 거예요. 음. 제가 바로 안 썼거든요. 아 답을 아니, 쓸 수가 없어서 음. 뭐부터 써야 되는 거면 지금 테마는 이건 건 알겠는데 이걸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까 하고 한 2달, 3달 2달. 기다리셨죠. 그동안 좀 많이 기다리셨을 거예요. 고민을 한창 하고 네. 이거를 내가 보는 시각으로 정리를 해도 되는 건지 좀 더 깊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닌지 그래서 덕분에 공부를 조금 더 하게 됐고요. 그래서 우리 방송에서 전달을 하는 거 이상으로 좀 내용에 담고 싶어서 그만큼 조금 더 기사도 찾아보고 공부도 해보고 책도 보고 노력을 했는데 그만큼 책의 내용들이 잘 담겼으면 참 좋겠다는 마음을 갖고 출판을 했습니다. 이번에 다행히. 근데 개인적으로 이제 책을 네. 보면서 드는 생각은 방송을 하는 앵커로서 캐스터로서 담을 수 있는 내용과 이제 거기다 공부까지 해가지고 충실하게 담겼는데 거기에 대표님의 이제 팁을 네. 항상 이제 달아주셨는데 네. 사실은 그 팁만 모아서 또 책 한 권이 맞아요. 돼도 꿀팁 전혀 책. 네, 손색이 없을 만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네. 이거는 사실 한 권인데 뭐 2-3권의 느낌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동의하세요? 대표님은 어떠세요? 그런 기획으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책을 이게 솔직하게 얘기하면 네네. 출판사장이 제가 이런 계획을 잡기 전에 출판사장께서 이제 계획을 구도를 잡아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주린을 위한 전달자의 시각으로 했는데 처음 이제 2달 후에 나오는 거 이렇게 딱 보고 이제 또 출판사 보면 결론 뭐냐? 책 안 팔릴 것 같다.
그냥 이 내용은 너무 아직도 시중에 너무 많다. 그 출판사의 시각은 또 예, 그렇죠. 팔아야 거기도 그럼요, 비즈니스 그럼요, 모델이지 그럼요.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제안은 그러면 그 전달자 시각을 내가 실전 시작을 해서 같이 짬뽕 시켜서 책 두 권을 하나로 합쳐갖고 그러니까 박수 치고 좋아하더라고요. 독자님들 입장에서도 그러면서 내가 감수, 너무 좋죠. 예, 그래서 저자 감수해갖고 제가 팁에는 그냥 지금 제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38년 동안 현장에서 느낀 제가 시장 근본주의자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정답이고 시장에다가 대들었다가 크게 깨지고 나서부터는 예. 그 다음부터는 시장이 뭔가 이상지고 나오면 수능을 합니다. 네. 예, 그래서 살고 보자. 예, 일단 살고 보자, 네. 튀고 보자. 네. 그리고 에너지가 살아요. 그래서 제가 복잡계 시각이라는 게 이게 적응을 하는 학문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합리적으로 사고하잖아요. 복잡계는 일부러 꽈고 틀리고 위에서 보고 엎어치기도 보고 그냥 뒤집어도 보고 그냥 뭐 다양하게 보는 시각에서 그 중에서 시장이 어떻게 가나 해서 접합도 맞는 거를 딱 해서 거기에 하는 네, 거거든요. 그런 접근법이기 때문에 이거에 생소하신 분들이 많아요. 요새 복잡계 또 책들이 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 복잡계를 한 지금까지 공부한 게 2004년부터 했으니까 꽤 오래됐죠. 근데 이제 지금에서야 뭔가 시장에서 조금 이렇게 좀 뿌려지는 것 같습니다. 한 17년, 18년 먼저 예. 선견지명이 있으셨던 거예요? 17년 정도나 먼저? 그러니까 지옥에서 탈출하려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연치 않게 네. 삼성경제연구회사에서 그때 복잡계 이게 그러니까 경제 쪽에서 시작한 게 아닙니다. 카이스트 쪽에 그 물리학 박사들 그 다음에 생물학 박사들, 화학 박사들이 그 논문 발표하면서 그 복잡계 컨퍼런스를 각 대학별로 돌아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근데 저게 뭐지 하고 일 쳐놨다 한번 간 게 저한테 큰 직관을 준 거예요. 가서 듣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어렵죠. 아니 경제적 얘기를 하면 알아듣겠는데 무슨 이상한 수식에 뭐 우주 얘기했다가 어떤 사람은 논문 발표하는데 무슨 DNA 합성 뭐 저게 뭐 한데 거기서 딱 하는 게 생태계를 적합도 적에서 그 미생물이 살아나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적들이 있을 때 뭐 여러 가지 반응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설명하는데 내가 딱 보고 저걸 주식시장에 갑자기 저거 투자자가 저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잘 살아남겠네. 거기다가 접목시켜버리는 거죠. 그래 놓고 실전에서 이제 그거를 자꾸 접목시키다 보니까 네. 이렇게도 생각해보도 되고 이렇게도 생각해도 보고 그래서 이게 이제 복잡계 시각은 하나만 보는 거 아닙니다. 합리적인 게 나는 인간이 아니야. 기계로도 보고 위로 봤다 아래로 봤다 그러니까 톱다운 버텀업이 아니라 그냥 뒤집어도 보고 꺾어도 보고 그냥 해부해도 보고 다양한 방식 봐서 그 본 방식을 시나리오로 적어요. 그래 놓고 시장이 어느 시나리오에서 맞냐 그걸 선택해서 행위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잡계는 맨 처음에는 이렇게 준비해서 여러 가지 생각하다가 실행 능력이 뛰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권투 선수 같이 어떤 실행이 돼서 시작을 갔어요. 네. 그럼 바로 반응해요. 여기서 미적거리가 아니라 바로 반응해서 뛰면서 느끼는 거예요. 진짜 내가 경로로 잘 가고 있다. 가다가 이게 뭔가 막혀요. 그럼 물 흐르듯이 확 바꿔요. 이런 훈련을 자꾸 하다 보니까 그래서 자꾸 이제 시장을 보는 시각이나 내공이나 직관이 자꾸 그러셨겠어요. 커지는 거죠. 그래서 종목할 때 자꾸 물어봅니다. 그래서 네. 여러분들 기술적 분석이나 가치 분석은 기본하지만 저는 기업 분석부터 하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도 지금 주린이님들 처음 오시는 분들 있다면 노트 한 권당 2,000개를 만들어라. 노트 한 권당 2,000개? 그러니까 한 종목당 한 노트니까 2,000개 노트. 그 빽빽이 다 채워봐라. 네. 한 종목당. 그러니까 그렇게 훈련시키거든요. 노가다 같이. 한 종목당 2,000개 그러니까 노트요? 한 종목당 한 노트인데 이만한 노트. 네네네. 2,000개. 그러면 이게 다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연결되는 걸 찾을 수가 있어요.
이게 다 연결돼 있더라고요. 뭐 지주 간의 연결, 인맥 간의 연결, 그 다음에 업무 간의 연결. 그러니까 어떤 이슈가 딱 들어오면 이게 2,000개 만드는 우주가 따다다 배열이 돼서 딱 압축돼요. 팔로우 더 머니에서 늘 해주시는 내용들이 그런 연결들이잖아요. 그거 훈련을 스스로 하셔야 된다고. 그래야 늦게 와갖고 그 반응이 빠르고 실행이 빨라지거든요. 그런 훈련을 그래서 우리 김이 제자한테도 네. 이 책 쓰면서 그런 훈련을 해라. 그래서 계속 이렇게 쓰다 보면 이게 시간이 갈수록 실력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와, 김민희 작가가 진짜 공부 많이 했구나, 그동안. 애썼구나, 이런 생각도 했는데, 책 쓰면서 이걸 가장 좀 중점적으로 전달하고 싶었다라는 내용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방송을 보다 보면 네. 저희도 흔히 나오는 말들, 용어들, 주식에서 쓰이는 용어들, 한자어로 쓰이는 용어들이 있잖아요. 근데 대충 알고 저거 나오면 좋은 거, 저거 나오면 안 좋은 거, 악재, 후재 이런 식으로만 분석을 하고 종목을 보는 경우들도 좀 많았던 것 같아서 저는 그거를 자세하게 조금 분석할 수 있었으면 좋겠더라고요. 특히 저희가 전달하는 입장에서도 이 개념이 뭔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종목에 어떤 영향이 있고 과거에는 또 어땠을까? 또 앞으로는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주식 투자를 또 해보고 또 방송도 그런 그 기반으로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책을 써봤습니다. 그쪽에 좀 주안점을 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민희 저자도 뭐 주린이라고 말하기에는 사실 지금은 아직 주린이죠. 주린 주린은 대표님에 아니죠. 비하면 주린이지만 어쨌든 두 분의 근데 경력 차이가 워낙 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주린이고 네. 뭐 고수님이고 이렇다 보니까 실제 주린이 분들한테 필요한 내용도 있고 네. 뭐 개념이라든지 말씀해 주셨던 그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실제 시장에서 실전을 좀 많이 겪어 보셨던 분들은 또 대표님의 팁을 참고를 하시면 되고 이게 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조합인데 한 책에 잘 어우러졌다. 저는 인상을 그렇게 받았거든요. 나는 지금 방금 말한 말도 우리가 좀 잘못한 거. 고수하수. 고수 아니세요? 고수잖아요. 고수 아니에요. 아니에요? 경험이 많을 뿐이에요. 경험이 많은 자지. 나는 고수가 아니다. 경험이 많을 뿐. 뭔가 명언 같 아니야, 명함보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싸움꾼에서 가장 중요한 게 맞는 방법, 맷집 키우는 거. 이게 주식시장도 가만 보면 실전의 실행 능력이나 맷집 키워야 돼요. 네. 그러니까 고수라는 그러니까 제가 고수라는 단어와 하수라는 단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네. 그 고수도 어느 순간에 잘못 힘들어갖고 완전히 망가집니다. 엄청 망가져요. 속으로 얘기 못할 뿐이지 끙끙거리고 있는 거고 하수도 어떤 행운에 들어와서 딱 하면 고수 이상의 큰 수익이 나는 게 이 그럴 수 주식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저는 고수, 하수를 구분해서 뭐 고수님이니까 보다 나의 생존 능력, 그러니까 게임이라 보면 생존 능력, 에너지 파워 키우는 훈련작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그리고 네. 거기서 그럴 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 싸움을 처음 주린인데 확 다질러요?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럼 차곡차곡 내 실력 키울 때까지 하는 게 중요한데 우리 또 주린님들은 욕심에서 또 책 말권 읽고 어떤 사람 멘토 잡아갖고 딱 하면 저 사람 잘만 이게 가장 위험한 투자 방법이에요. 누구 따라잡지 말고 누구 따라가지 말고 멘토 잡지 말고 본인이 스스로 판단 능력 키워갖고 이 전쟁터의 양상을 파악해서 내가 선택한 종목 그러다 보면 많아야 돼요. 이게 10개 넘어가죠. 절대 지수 더블 가도 내 구자 더블 안 돼요. 너무 종목이 많으면. 예, 네. 10개 넘어가고 아니 네. 이렇게 포트폴리오 해봤어요 실험. 네, 네, 네. 꼭 두세 개가 그 먹은 걸 닦아먹는 경우가 꼭 생겨요. 왼수 종목이 꼭 생겨요. 우리가 10명 자식이 있으면 아주 왼수 자식이 있듯이 네. 꼭 그런 그게 있는 좋은 종목을 다 갉아먹어요. 실전에서는. 네. 그러니까 오히려 3개, 5개를 압축하고 가볍게 매매하는 구조는 따로 만들고 그 시간에 공부하라고요. 공부하는 게. 그래서 그리고 경험의 질을 차곡차곡 넓혀가야지 그래야 실력이 있고 내 구자의 그 에너지가 커지는 거지
이거를 돈 많다고 해서 주시장 딱 들어와갖고 내 돈 여기 있습니다 하고 갖다 바치는 거하고 똑같다고요. 왜 다 제 얘기 하시는 것 같은지 모르겠어요. 아니, 저도 종목, 저는 그렇게 표현했었는데, 난 종목 백화점이야. 이렇게 진짜 많았던 적이 있어요. 13개, 14개 막 이렇게 갖고 있었던 적이 있는데. 아, 그거는 약간의 내 제자 중에 참 하나 있는데, 네. 걔는 핸드폰 보면 이렇게. 그런 분들 있죠. 내가 이게 뭐냐? 그러니까 그랬더니 관심 종목이 아니라 보유 종목이. 보유 좀 보유 종목. 네. 욕이 아니고 스크롤을 이렇게 내가 헐냈어요. 딱 재봤더니 이게 60개야. 뭐가 있는지도 모르시고 와. 너 ETF 설계했냐? 그 설계하는 것도 잘 설계도 안 했어. 그러니까 이러면 안 돼요. 그런 분도 계실 겁니다. 이걸 스크롤 해갖고 여기서 끝나야 돼요. 이거 너무 길어요. 이러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수익이 나도 사실 전체적으로는 미미하고. 비슷비슷한. 그쵸. 이게 뭐 게임이 안 되더라고요. 뭔가 결론이 안 나요. 그래서 저도 좀 정리를 했던 적이 있는데 그런 말씀 10개 넘어가면 일단 좀 곤란할 것 같다. 말씀을 해 주셨고요. 시간이 지금 뭐 한 6분, 7분 이렇게 정도 남았거든요.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김민희 저자님, 사실 다음 주에도 우리 대표님하고 만날 거지만 우리 작가님하고는 사실 시간이 지금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네. 혹시 오늘 나와서 좀 해보고 싶었던 얘기, 하고 싶었던 얘기, 못다한 얘기 있으면 좀 해주세요. 저는 매일 시장을 볼 때 네. 되게 재밌었던 게 내가 관심을 갖는 종목들은 남들도 다 관심을 갖고 항상 뉴스도 조금 있으면 나오고 기사도 나오고 그게 참 신기했던 것 같고 이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같이 이 주식시장을 보고 있다는 게 되게 흥미롭고 좋았어요. 그리고 이 책을 쓸 때는 네. 근데 그 시각에서 조금 떨어져서 어떻게 하면은 이 세상에 있는 현재 모든 테마들을 최대한 좀 굵직굵직하게라도 담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용들을 적어봤는데 네. 이 내용들을 좀 파악하실 때 하나하나씩 좀 차근차근히 관심이 없는 쪽이어도 일단 나중에 또 오를 수 있는 테마일 수도 있고 어떤 테마일지 모르니까 테마들을 좀 다양하게 보면서 앞으로의 시각을 조금씩 키워가는 방향이 가장 좀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고요. 책을 쓰면서 저도 많이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제 투자 방식이 내 철학이 없는데 너무 막 투자를 한번 해본 건 아닐까? 지금은 좀 어떻게 바꿔봐야 될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해봤는데 그런 생각을 조금씩 키워가시면 정말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만의 철학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나만의 철학. 반성이라고 표현하시면 저는 김민희 저자를 보면서 반성하게 되네요. 아닙니다. 나는 뭐 했지? 이러면서 너무 훌륭한 결과물을 또 보여줘서 너무 저도 기분이 좋고 지금 통번역 대학원에서 네. 열심히 또 공부하고 이제 개강해서 네. 열심히 적응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잖아요.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돼요? 이제 뭐 방송에서는 못 보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현재 방송은 뭐 계획은 없는데요. 일단 공부가 일단은 본업으로 지금은 전환이 돼서 공부 열심히 하고 있고요. 공부하다 보면 또 새로운 길이 또 보이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팔방미인 너무 옛날 표현인가? 아니에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대표님. 부캐로 책을 열심히 더 쓰게 그러니까. 할 겁니다. 작가님, 저자님, 부캐로서 알겠습니다. 대표님도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거든요. 한 주 동안 뭐 시장에 짧게 요거에 주목하라 인사 부탁드립니다. 수소에 집중하십시오. 수소하고 신흥 SOC. 여기에 집중하시는 게 앞으로 3년간 제가 우리 현대건설 투자 여행하시는 분은 진짜 한전부지에 어떤 분은 한전부지에 이게 늦춰졌으면 그거 왜 신경 써요? 네. 건물 올라올 때까지 보시라고요. 그거 훈련하자고. 그러면 그때 이 주가 그때 정보가 어떻게 나오나? 저는 이제 모든 에너지를 오늘 수소 해갖고 오늘 보면 별거 나오는 거 없어. 이제 첫 걸음만 뛰는 애들한테 뭘 바라십니까? 이제부터 3년에서 10년간 가는 겁니다. 네네. 그러면 거기에 나오는 동영상이라든지 미래의 직관이라든지 앞으로 10년 후의 미래의 시대를 자꾸 네. 생각해보고 거기에 에너지를 주도적으로 갈 수 있는 네. 대상을 사서 매매하지 마십시오. 그게 투자에는 정답인 것 같고요. 매매하지 말라. 그냥 네. 그 사갖고 묻어둬라.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여러분들 주린이 아닙니다. 주식의 주린이지 인생 사셔갖고 지금 40, 50대면 뭔가 잘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럼요.
내가 예를 들어서 갔다 해서 조선소에 있었어. 나는 어디 무역을 네.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종목부터 시작하면 전문가보다 더 잘 알아요. 그 종목부터 하나 둘 사가서 내가 주식은 줄이는데 내가 지금까지 인생에 이 업을 먹고 그 업에서 하나씩 시작을 하시는 게 네. 저는 주식의 첫걸음이 아닌가. 그리고 그 다른 거 비교하지 말고 그 업에서 먼저 불을 잃은 다음에 하나씩 영역을 넓히시는 게 어떻겠나.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자신감입니다. 알겠습니다. 멘탈이고. 멘탈. 그래서 자신감. 마이너스 되고 지금 머리에 쥐가 나고 뭔가 내려놓으신 분도 네. 제가 지옥에서 살아왔을 때 가장 중요한 거. 네. 끝이 안 보였어도 언젠가는 빛이 있다. 그냥 꾸준히 갖자. 요것만 하셔도 나중에 길이 나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명심하면서 오늘 또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승조 대표님, 김민희 작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승조의 팔로우 더 머니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고요. 이벤트 계속해서 책 이벤트 채팅방 공지 추후에 두 분께서 또 어떤 분들 선정되는지 결정하셔가지고 채팅 올려주실 예정이니까요.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조의 팔로우 더 머니 다음 시간에 뵐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